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숭실대 기독교 대학원 초빙 교수를 역임하신 정통한 르네 지라르 연구가이십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교육에 스며들어 있는 독일과 프랑스 68 혁명의 영향에 대한 비판 활동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편하시겠어요? 네, 제가 써서. 네. 교수님 편하신 방식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 제 논문을 보셨으니까요. 15페이지. 약간 한두 문장 중복이 있는데 PPT로 30분, 35분간 빠르게 조금 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독일 68 한국 86이라고 외치면서 현 정권의 정권의 농객으로 등장한 김누리 교수, 그 다음에 김누리 교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 먼저 사실은 지금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번에 큰 문제가 된 그 조기 승계와 조기 승교육, 포르노와 같은 그런 그 나다운 어린이 책에 대한 그것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계에 침투한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성정치 교육, 특별히 조기 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집중에 맞춰서 PPT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들께서 이런 지금 김누리 교수의 어떤 독일 68 찬양, 독일 68 교육혁명을 마치 참된 교육혁명의 어떤 모델로 제시하는 이런 입장이 교육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들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논리로 반박을 할 것인지, 저는 제 나름대로 김누리 교수가 방송에 등장했을 때부터 계속 글을 써봤고 오늘 이 시간에 김누리 교수의 입장을 학문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망치고 또 학문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반박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교육계에 지금 그 그람시가 5가지 진지주를 이야기하면서 교육법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교육계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계에 침투한 흑진 페미니즘에서 지금 젠더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프랑스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프랑스 여성가족부인데요. 총리실 산하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광범위한 그 부처를 가지고 광범위한 예산과 권력을 가진 그런 여성가족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에는 여성가족부가 전혀 없고요. 영국도 총리실 산하 아주 작은 그런 부장관이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여성가족부의 공식 그 명칭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보면 프랑스 남녀평등, 다양성, 기회평등 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젠더라는 개념을,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와에서 오랫동안 투쟁을 해왔고요.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부처 명예에 젠더 이퀄리티라는 그 개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글로벌하게 서치해봐도 젠더 이퀄리티라는 표현을 영국이나 독일조차도, 독일도 공식 명칭이 뭐냐면 가족과 노인과 여성과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미니스테리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 이퀄리티라는 말을 주로 보니까 G7이나 선진국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좀 대표적으로 쓰고 있고요. 마치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젠더의 종말을 선포하고요. 젠더 개념은 성중립적 주디스 버틀의 젠더 트러블에 보면 젠더 개념의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성정체성을 to denaturalize, 탈자연화하고 to destabilize, 불안정화시키는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성정체성을 불안정화시키는 것이 젠더 트러블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성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더 개념은 우리가 우파 정치인들도 마치 젠더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읊어주는 게 마치 진보적이고 고급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젠더라는 표현을 읊어줘야 그냥 남녀 갈등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젠더 갈등이라고 자꾸 젠더를, 물론 우리가 생물학적 성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젠더 개념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트로이 목마처럼 포스트 모던적 개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점차
관공서나 또 우리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도 젠더 개념 대신에 남녀 평등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젠더 이퀄리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식적으로 남녀 평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헝가리와 폴란드도 2021년에 유럽연합에 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젠더 이퀄리티가 아니라 이퀄리티 비킨 men and women입니다. 위는 남녀 평등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적이고 정통적인 남녀 평등이 우리가 교육학적인 미래 가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젠더에 대한 어떤 포스트 모던적인 유행은 이제 종언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회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더 이상 여성 할당제와 같은 어떤 결과 평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공식 명칭의 기회평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도 보면 여기에 기회평등 부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오늘 보니까 교육 가족부로 이렇게 개칭되는 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대한 예산이나 권력을 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소아들과 청소년들에게까지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제시키고 특별히 조기 성애와 조기 성교육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에 보면 5세 아이들에게 자립 교육을 가르치도록 권고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계에 대한 거센 저항 때문에 이제 포기되어 있는데 본래 원하는 5세부터 자위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본래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나타난 게 그 나다운 어린이책이고요. 그래서 좀 글로벌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네, 헝가리, 폴란드 성평등, 젠더 평등을 폐지하고 남녀 평등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2027년에 유럽연합에 지금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듯이 더 이상 유럽연합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생동적인 국가들이 동유럽국가들입니다. 훨씬 더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 6.82 27 유관을 좀 모든 면에서 주도하고 지배했는데 동유럽은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고요. 따르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독일과 프랑스 6.82 황혼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유럽 8, 9세대의 르네상스 등장.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서유럽의 어떤 약간의 어떤 데카란스 이걸 보셔야 되고 동유럽의 부상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떤 러시아의 막서스로 조국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지금 폴란드도 그렇고 그래서 더 이상 옛날 여러분들이 알았던 그 어떤 좌파적인 유럽이 아니면 21세기 유럽은 좌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영어 표현으로 이퀄리티 비트윈 맨 앤 위먼이거든요. 그래서 남녀 평등으로 돌아갈 것을 저는 근거하지만은 유엔이나 유네스코 EU가 근거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것처럼 저의 근거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국가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젠더의 종말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고요. 엔드 오브 젠더. 그 다음에 젠더 개념은 뇌과학 정립이 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권에서도 이렇게 뇌 색깔이 다른 걸로 책이 나오고 있고요. 더 이상 그 다음에 젠더 연구는 한 번이 아니라고 오스트리아 국회의원이 유럽에서 마찬가지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독일어권 특별히 이 젠더라는 개념 우리나라가 조금 마치 젠더를 좀 읊어줘야 진보적인 것처럼 조금 멋진 것처럼 조금 착각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극복되어야 될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음 김누리 교수죠. 네, 김누리 교수께서 지금 보면 여기 성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다. 성교육을 정치교육의 맥락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데요.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이 방송에서 현 정권을 대표하는 논객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례를 많이 이야기하고 사실은 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분은 이제 독일 6.8이 독일 민주화를 이룬 세력이라고 그러지만은 독일 내에서 독일 6.8 50주년 기념 그 다큐멘터리가 독일에서 많이 제작되었는데 그때 가장 주목받고 논쟁의 그 어떤 초점에 있었던 학자가 괴츠 아일이라는 교수입니다. 6.8 출신인데요. 그래서 6.8 세대가 독일 민주화를 완성했다는 것은 자기 신앙입니다. 자기 스스로 과잉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독일에서 제가 나중에 괴츠 아일 교수를 소개할 거고요. 입장 그 다음에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김누리 교수도 주장하지만 독일에서 원조는 헬무트 켄틀러라는 교수인데 그 분이 동성애자로서 소아성애 운동을 주도했고 소아성애 실험을 했습니다. 소아성애가 아이들 교육에 좋을 거라고. 그래서 집에 있는 그 아들을 돌봄 아버지들한테 넘겨줬어요. 지금은. 그래서 13년, 15년 동안 쉽게 말하면 소아성애자들의 성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게 이제 드디어 폭로되면서 여러분들 제가 소아성애 문제가 지금 조기 성교육과 소아성애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조기 성교육은 소아성애 운동의 한 전략이고 그루밍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독일 녹색당이 드디어 소아성애 운동을 주도했던 것을 당 대회에서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성소수자 운동, 동성애, 소아성애 운동, 주디스 버틀러도 소아성애와 금지상을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제가 EBS 위대한 수업 때 제가 공론화시켰더니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발작 뛰더라고요. 거짓말을 시치미를 때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이 독일 68 세대가 만든 독일 68 세대가 가장 많이 정치권으로 진출해서 만든 당이 녹색당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68은 소아성애적 안티파입니다. 제가 근거를 제시했으니까요. 제 표현이 아니라 독일 언론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소아성애적 안티파. 그러니까 파시즘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소아성애가 필수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소아성애를 한 개인의 성적 취향이 아니라 정치적 기획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68 전체를 프랑스 68 전체를 소아성애적 안티파라고 부릅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미셸 푸코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 논문도 있고 제 책 두 권이 남아 있고 미셸 푸코와 주디스 버틀러의 한번 부제를 제가 성소수자 운동의 아동인권 유린과 진대의 종말로 잡았습니다. 문화 막심의 항원, 유럽 21세기 유럽 사회 민주주의 시대의 조문이라는 책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안에 이제 이후에 소개되겠지만 김누리 교수가 독일 68을 굉장히 찬양하지만은 독일 68 성혁명 사상이 역사 왜곡에 기반한 지적 사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탈고해서 곧 나올 겁니다. 올해 안에 나올 건데 책 제목은 이제 독일 68 성정치의 역사 왜곡과 지적 사기. 사회주의 성정치 운동의 실태와 그 학원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왜 그것이 역사 왜곡, 그러니까 독일 68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혁명 사상의 대전제가 뭡니까? 나치즘을 나치즘, 파시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혁명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나치즘은 성의갑의 시대였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게 거짓말이에요. 성의갑의 시대가 아니라 나치 시대는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롭고 문란하고 혼전 섹스가 장려된 소동과 고문화의 시대였어요. 그런 걸 역사적으로 이제 밝힌 미국 뉴욕 시립대학 다그마 헤르츠 교수의 입장을 제가 소개하고 올 10월에 젠더 이데올로기 국제학술 대회에서 제가 지금 초청할 걸로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얼마든지 제가 논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68, 한국 89가면서 지금 86운동권의 주요 논객으로 등장해가지고 낭만적으로 독일 68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과잉되게 자기 신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수 교육감들이 방범이하게 이런 사상이 퍼져 있습니다. 각종 방송에 등장해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거지. 저는 나름대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리 대체적인 근로를 많이 말씀드렸고요. 버틀러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소아성애 미셸 푸코도 소아성애 했다고 이제 기솔만 교수가 폭로를 했고요. 트리지에서. 그래서 미셸 푸코가 보면 유럽 프랑스 철학의 왕이고 20세기 후반에 가장 많이 인용된 철학자 아닙니까? 많은 유아여대나 이런 데서 우상이었죠. 근데 사실은 미셸 푸코가 권력관계, 엄청 권력관계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인과 소아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 수직관계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녹색당이라는 소아성애를 주장하면서 성인과 소아 사이에는 그 어떤 권력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루소주의적 그런 제국이다라고 낭만적으로 목가적으로 찬양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교육계의 주요 화두는 바로 이 소아성애와 조기 성교육 속에 포함된 아동 인권 유린이 독일 교육계에 가장 중요하게 있습니다. 2010년에 독일 김누리 교수께서 찬양한 독일 68 진보 교육, 개혁 교육, 교육혁명, 루소주의적 교육의
메카라고 하는 오덴발트 학교에서 12명 아이들이 자살했고요. 선생들이 강간한 아이들을. 그래서 12명이 자살했고 900명의 성피해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11년 동안 은폐되다가 최초 보도는 이제 11년 전에 나왔는데 그 배경에 독일 전 대통령이 있어요. 리하드 폰 바이제크라고. 그 다음에 독일 계의 막강한 그 교육계, 법조계 인맥들이 있어서 폭로되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 폭로돼가지고 그 불똥이 이제 독일 녹색당까지 뛰어서 녹색당이 2014년에 수화성의 운동 가거사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게 돼요. 뒤에 자료 나오니까요. 네, 주디스 버틀러 비판은 제가 직접 보시면 되고요. 좀 여기가 중간에 있는 게 그린의 페도섹수얼리테트죠. 녹색당에서 공식 보고서, 자체 보고서를 낸 겁니다. 수화성의 운동.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독일 68 성혁명의 역사 왜곡에 기반한 지적 사교라고 주장하는 다그마 헤르츠 교수고요. 다그마 헤르츠 교수의 입장은 독일 연방 정치교육원이나 독일 주류, 2021년에 아도르노 포에이즈, 아도르노 강자에 초대될 정도면 독일에서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독일어 번역본인데요. 쾌락의 정치화. 지금 김누리 교수께서는 우리가 자꾸 조기 성교육, 그 다음에 수화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성을 악마화하면 안 된다고 나다운거리고 이 책을 변호했더라고요. 우리는 성을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나 독일 68은 성을 정치화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수아들과 청소년들의 성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 정치화시켜서 정치교육,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이미 교육의 위기라는 그 강연에서 루소주의적, 유토피아적 그 좌파, 특별히 이제 독일 68 그 좌파 교육이 교육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아서 교육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이미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이미 아동에 대한 쉐레교육의 위험성을 한나 아렌트가 이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동들에 대한 쉐레 교육은 성교육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김누리 교수도 성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독일 68 사상을 그대로 검토 없이 이것이 마치 아직도 독일에서 대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는 반박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독일은 이미 2010년 이후로 2014년 녹색당의 수화성의 과거사 공식 사과 이후로 이미 독일 교육계에서 수화성의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부끄러워하고 독일 지금 21세기 독일 젊은이들이 독일 68 선배들을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요. 뭐 수화성회를 하고 수화성회야말로 파시즘을 위한 극복하기 위한 위대한 행위로 찬양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독일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이 책도 아동 성폭력에 대한 그 책이고요. 다음 녹색당의 공식사가 2014년 자료고요. 이건 이제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제가 5시에 딱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김누리 교수께서 사냥하는 독일 68, 독일 진보교육, 예? 독일 68 진보교육의 메카예요. 오덴발트 슐레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배경에 리하르트 폰 바이제크, 독일의 전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헬무트 베커, 독일 정치 교육계의 거물들이 마피아처럼 배경에 있어요. 그래서 폭로되지 못했어요.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에서 처음 폭로했는데 11년 만에 이제 대세 독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아마 영민권에도 소개를 했는데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건 여기 학교의 교육 상징처럼 세워진 게 뭐냐면 거대한 한근상입니다. 3m 높이에.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보면 이 3m 거대한 한근상을 세워놓고 진보교육, 루소주의적 교육, 성교육, 독일 68 성교육을 실천하겠다고. 그리고 여기 교사들이 나중에 여기 우리 학부모단체에서 많이 오셨는데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교육학적 에로스, 페다고기식 에로스 개념에 기초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는 교육학적 에로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빠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트 베냐민에서 성인 20세기 초반에 독일 개혁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구스타프 피니켄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에요. 학부모들 빠져라. 교사와 학생들 사이는 플라톤적 에로스, 교육학적 에로스. 그 에로스는 사실은 동성애적이고 수화성애적이고 남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독일 낭만주의에서 많이 등장하는 나체주의의 이름으로 교사들이 나체로 다니면서 3m 거대한 이런 사상과 유사한 사상들이 나다운 어린이 층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1년 독일 학부모들도 더 이상 성교육이나 성담론에서 미셸 푸코, 그 다음에 헬무트 켄틀러의 성담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독일 학부모들이 들어오려고 있어요. 여러분, 그루밍입니다. 그래서 조기 승회와는 수화 승회자들의 수법이고 수화 승회 운동의 그루밍 전략이에요. 너희들한테도 성욕만이 있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심지어 알프레드 킨제이는 젖먹이 아이들도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해서 시까지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저항을 해야 되고 교육감들도 책임의식을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마치 독일을 좀 읊어줘야. 저는 이제 독일 갔다 오스트리아로 갔거든요. 오스트리아 학파에 간 집에서 독일 좌우 사회주의, 독일 좌우 낭만주의, 히틀러도 사회주의자예요. 근데 이런 인식이 없어요. 그냥 극우주의자예요. 히틀러 민족 사회주의자잖아. 맞거든요. 국제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가장 많이 했어요. 예? 뭐 제가 독일 사회주의 전통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은 일단은 이런 심각성을 보시고 거기 보니까 나다운 어린이 책에도 보니까 여성 성기를 이렇게 형상하고요. 또 퀴어 축제 때는 뭡니까 쿠키로 가지고 여성 성기를 성기숭배. 뒷교는 이제 쇼펜하우의 철학까지 나가는데요. 이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재명 캠프에서 이번에 여성 인권의 상징으로서 파란 장미 이야기는 제가 딱 보자마자 저것은 독일 낭만주의의 노발리스의 블루메다 라고 생각했고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그냥 등장한 게 아니에요. 블라우의 블루메. 그래서 깊게는 독일 낭만주의에서부터 영미 청교도주의와의 대척점에서 정상성에 도전한 정상성을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급진 페미니즘이 하는 게 뭡니까? 정상성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정상과 쪽이 뭐냐? 그래서 온갖 비정상, 반정상, 일탈이라는 말은 우리 수화성애자로 커밍아웃한 게일 루빈의 책 이름이잖아요. 일탈적이고 반항적이고 이런 것들이 마치 진보적인 것처럼 독일 학파는 수화성애조차도 진보적인 걸로 주장했어요. 그래서 수화성애 문제는 본래 우리 페데라스티 남색이기 때문에 동성애 운동과 수화성애 운동은 한 몸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수화성애 운동과 동성애 운동이 같은 그룹에 추진되었어요. 동성애적 수화성애, 동성애 운동과 수화성애 운동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교육에서 수화성애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감수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상성에 대한 도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독일 개혁교육 반더포일, 히틀러, 유겐트까지 나체주의예요. 독일에서 주로 이제 영미 청교도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반기몽주의적인 방식으로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독일 가보면 목욕탕도 다 나체주의예요. 나체주의는 독일 특유의 낭만주의적 유산입니다. 네, 비레르 마이도 보면 알몸 교육을 주장했거든요. 알몸 교육. 네. 근데 아직도 비레르 마이를 김누리 교수께서 이야기하는 게 비레르 마이의 사상이에요.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다 그런 사람들이 교육자들이 다 소아성애자들이고 여기 우리 한길사에서 나온 저의 처음 책 한길사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결국 안 나왔지만은 이 한길사에서 나온 독일 교육학의 그장들 구스타프 비니켄 그 다음에 파울 게헤 오덴발트 슐레의 그 설립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다 기본적으로 소아성애자들입니다. 구스타프 비니케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주디스 거틀러가 그 발트 베냐민을 많이 또 인용하고 철학과 우울, 멜랑콜리아, 본래 블루가 우울증 이야기예요. 독일 낭만주의적인 그런 사회죠. 그래서 이 발트 베냐민의 스승인 구스타프 비니켄도 여기에 포함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 소아성애지. 그리고 구스타프 비니켄 같은 이 교육학의 기상으로 소개된 사람은 이 나체로 학생들을 끼안다가 기소가 되었어요. 기소되어서 솔직히 자기 스스로를 급증해서 변호했는데 무엇에 의지해서 변호했느냐면 플라톤의 향연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 침투한 플라톤주의, 루소주의.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과 갈포프는 이미 그 윤리사회의 적들에서 플라톤, 칼 마르크스, 그 다음에 헤겔을 윤리사회의 적들로 이미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계에 침투한 이런 플라톤적 에로서, 플라톤주의. 네.
루소주의에 대해서 교육 철학적으로 우리 교육감들께서 심각성을 좀 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간에 이야기했던 페다고기식 에러스. 이것의 근거에서 학부모들의 교육 권리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지금 학생 인권 조례의 기본적인 핵심 개념도 뭡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이죠. 성적 자기결정 독일 녹색당도 수학승회를 추진하면서 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해서 수학운동을 정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은 성교육이나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의 교육 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이미 20세기 초 독일에서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요. 독일 8과 녹색당이 그런 것을 계승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최근 우리 독일 연방재판소에서는 성교육에 있어서는 부모들의 교육 권리가 선행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제가 좀 소개를.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소위 학생 인권 조례나 이것은 사실은 사회주의 성정치운동, 청소년 운동인데요. 기본적으로 성정치운동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 이것은 이제 우리 특별히 독일 자유낭만주의 사회주의 청소년 운동에서 본래 이제 사회주의 학생 운동입니다. 유겐트베르 운동이라고. 나치도 본래 학생 운동입니다. 반항 운동이고 도피 운동이고. 근데 이 제 표지 사진이 시사한 바가 뭐냐면 나체주의 기본적으로 독일 낭만주의. 그래서 나체로 흑옥을 향해서. 이건 조금 더 깊이 할 말이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라고 주장한 헬무트 켄틀 교수입니다. 최근 연구소고 기본적으로 다 수화성에 실험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상이 번역되어서 우리나라 교육계도 침투한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은 사실은 21세기 접어들면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철학자 펜트 슬로트다이크가 선언했듯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은 이미 이제 접어들었어요. 독일에서 21세기 접어들면서. 근데 독일에서는 이미 학문을 갔는데 접어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 건너가면서 마르크스를 따라서 인종 문제와 좀 결합해서 조금 더 미국에서는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미국으로 건너간 비판 인종 이론, 비판 법 이론, 비판 교육 이론이 다시 유럽으로 역상륙해서 최근에 우리 그 교수 신문에도 나왔죠. 그래서 이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특별히 교육부 장관과 마찬가지고 미국에 건너간 이런 그 비판 교육 이론이나 비판 법 이론 이런 그 급진 좌파 인종 젠더 담론들이 오히려 역상륙해서 프랑스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고 프랑스가 지금 염려할 정도로 유럽에서는 문화 마크시즘이나 사회주의 성정치 독일 육파 프랑스 육파는 이미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 프랑스 마크롱 정부 재선에 지금 도전하는데 보니까 재선될 것 같더라고요. 유럽은 옛날 유럽이 아닙니다. 여러분 20세기 후반 대학에서 배웠던 뭐 푸코를 보시고 버트를 읊어줘야 마치 그것이 아닙니다. 유럽은 지금 더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 것을 제가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비판 교육 이론의 배경에 보면 여러분들 비밀 독일 사상이 있습니다. 스테판 게오르게라고요. 이건 좀 깊은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굉장히 독일적인 수화성에도 굉장히 독일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학하면 독일이다 뭐 이렇게 찬양하는데 저도 뭐 독일 철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독일어권에서 독일어도 열심히 하고 독일어권에서 공부했지만 좀 독일을 갔다가 오스트리아 가면서 이 독일 철학 낭만주의의 큰 그 영향 안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되었고 계속 이제 제가 독일 낭만주의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판 게오르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이제 히틀러를 얘기한 사람이고 비밀 독일을 기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성애적 소화성애자, 남색자고요. 플라톤의 향형과 국가론의 기초에서 새로운 제국 독일을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컸으면 막스 베르가 카리스마스 지배라는 그 책을 이 사람을 보고서 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이 게오르그 학파에서부터 아도보노나 그다음에 헬무트 베크와 같은 독일 비판 교육, 그러니까 독일 교육의 설계자들이 다 기본적으로 게오르게 학파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소화성애자들이에요. 비밀 독일을 건설하려고 했고요. 그 비밀 독일은 동성애 국가입니다. 동성애적 소화성애 국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약간 에소테릭하고 오컬트적인 인지학의 영향이 있습니다. 인도 사상의 영향도 있고 인도 게르만주의
그래서 이 수화 승예를 찬양하면서 수화들을 지칭할 적에는 제어주시, 굉장히 달콤하다, 이런 비밀 의문을 사용했어요. 쉽게 말하면 어린 소년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다 독일 낭만주의, 독일 비판 교육, 그래서 이런 아도르노는 여러분들 우리 국내 철학계에서 보면 굉장히 뭐 비판의 계몽의 변정법, 부정 변정법 굉장히 정자는 사람으로 오해하시는, 그렇잖아요. 아도르노가 수화승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금기라고 이야기했고, 아도르노의 이런 말이 나중에 68 수화승의 운동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비판 교육 이야기를 좀 했고요. 헬무트 베이커 이야기인데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아까 헬무트 켄틀리 교수의 책인데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섹스하는 걸 애들이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표지사전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야 파시즘을 극복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아승예적인 안티파시즘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독일 나치즘 선거갑의 산물이라는 주장인데, 이건 역사적으로 다그마 헤르츠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거짓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홀로코스트가 하고 선거갑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요? 성이 억압된다, 성이 억압되었기 때문에 홀로코스트가 나옵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선전승동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흔들고 있잖아요. 역사 왜곡입니다. 지적 사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말이 사보세요. 나치 시대는 성적으로 굉장한 문화지. 단지 우리 동성애 성소수자 그룹에서는 마치 나치 시대는 성이 억압되었고 동성애자들은 핍박받았다고 그러는데, 독일인들끼리는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로웠어요. 혼전, 호매, 성애가 굉장히 장려가 되었고요. 히틀러 유겐트하고. 그 다음에 단지 독일 바깥에서는 인종청소, 인종적으로 우생학적으로 억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 같은 걸 탄압을했어요. 이건 이제 이미 독일 주류 학계에서 수용되는 입장이니까요. 이런 입장으로 김대리 교수의 독일 6.8찬양 얼마든지 쉽게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히틀러부터 나치즘의 선거의 결과는 아니다. 이것도 이제 괴짤 교수의 책은 독일 6.8, 이분도 독일 6.8 출신이에요. 테러까지 했던, 대학 교수들 테러 했던 사람이고, 독일 대학 신문의 편집을, 그러니까 독일 먼저 6.8인데, 사실은 6.8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거짓말이고, 독일 6.8은 1933년 나치 학생 운동과 굉장히 닮았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연상시키는 우리의 투쟁 6.8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8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일 좌우 학생 운동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8 그렇게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교육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도 이제 독일 교육학 학회의 공식 저널이거든요. 2017년에 그때 특집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아까 제가 소개했던 소아스리, 아동인권 유리, 이것이 특집으로 다뤄졌어요. 독일 교육계의 주된 화두가 아동 성폭력이라는 거예요. 소아스리라는 거예요. 오덴발트 학교란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2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스위스 교육학자인데요. 지리대학 오덴발트 이후에 독일 교육, 루소주의 교육은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책 제목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스테판 게오르기였고요. 톰 크루즈의 발키리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의 책도 그렇고요. IS는 집단적 가해자 전략으로서의, 그 다음에 아까 플라톤의 향연에 기초한 교육학적 해로서, 그래서 이런 독일 6.8 진보 교육과 개혁 교육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낭만주의는 독일적 사건인데 독일 자우사회주의는 자우낭만주의와 연관되어 있고, 이것은 영국의 자유주의, 영국의 사회주의, 영국의 자본주의, 영국의 산업주의, 영국의 개인주의에 대해서 대척점에 있어서 독일 낭만주의는 독자적인 도이치 존더백이라고 독자 노선을 가면서 굉장히 사회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인 길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낭만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소아승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승에 묻는 문제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본질적이라는 걸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고요. 아까 버틀러 비판인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1분 남았는데, 이 독일 6.8과 프랑스 6.8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던 철학자의 거의 대부분이 소아승의 비문제를 주장했어요. 시몬드 보부아르는 자신의 그 제자들을, 어린 소녀들을 그루밍해가지고 장폴 사르트르한테 성적대하게 했고요. 그루밍
제 책 미셸 푸코와 주디스 버틀 학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 시몬드 보부아르, 그 다음에 데리다, 그 다음에 미셸 푸코, 둘리스 가타리, 아르봉 거의 다 수화승의 비범죄를 주장했어요. 독일 녹색당뿐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수화승의 운동이 68 프랑스와 독일 68의 핵심 정치적인 계획이고 아젠다라는 걸 믿으시겠죠? 절대 주류적인 그냥 하나의 어떤 개인의 성적 일탈,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 기획이었어요. 파시점 격파를 위한 정치적 기획이었고 이런 사상이 김누리 교수 등을 통해서 또 조희연 교육감 아래서 한국에까지 침투해서 번역된다. 서울시 나다버린 책 같은 걸로 표면화된다. 심각성을 보수 쪽에서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북코의 비판이었고요. 네. 교수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 정도라고 충분히 110 주제를 연결됩니다. 5분 정도 더 하셔도 아, 그래요? 네. 빠릅니다. 그림만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그 독일 전 대통령 리하드 폰 바이제크입니다. 칼 프리드리 바이제크는 굉장히 달라이 라마를 초대했던 행불학자죠.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 명문 가문이 바이제크 칸데 이런 독일 전 대통령, 이 독일 전 대통령도 아까 제가 소개했던 슈테판 게오르게 학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 동성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유네스코의 총리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까지 침투해가지고 이런 쉽게 말하면 독일에서도 그렇고 엘리트들이 어떤 이런 엘리트들이 수화승회를 하거든요. 프랑스에서도 폴 고겐이나 앙드리 지드 같은 엘리트들이 자국에서 못하니까 튀니지나 이런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수화 매춘을 하고 수화 강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상이 뿌리를 가면 굉장히 깊다. 그리고 이것이 유네스코까지 침투하고 제가 헬무트 베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엔이나 그 다음에 EU 같은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제도권의 기능들을 통해 세계권을 확보한 다음에 탑다운 방식으로 제민족 국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지만 법적으로 원법적으로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 이런 유럽 인권법원이나 EU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회주의 성정치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거 여러분들 독일 68 녹색당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 다니엘 콘벤디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보세 아이가 옷을 벗게 되면 굉장히 에로틱한 느낌을 가진다고 수화성애적인 발언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유럽 연합에 진출해가지고 유럽 인권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주의 성정치를 강요하고 그것도 동유럽까지 강요하고 그러니까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 이런 쪽에서 끝까지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 글로벌한 트렌드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퀴어 이론은 본질적으로 소화성이잖아요. 영미 청교도주의와의 대척점. 토마스 만, 여러분들 독일 최초의 노벨 문학상. 토마스 만이 굉장히 소화성의 운동, 동성애 운동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토마스 만이 위베크인가요? 자기가 태어난 거기에서 대학교를 토마스 만 대학교로 개칭하려고 했는데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수화승이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인가요? 그 책에서 굉장히 수화승회를 찬양하고 실제로 최초의 동성애 저널에 기고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만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독일 문학과 철학계에서 이런 성소수자 동성애 수화승회 운동의 뿌리가 깊습니다. 심지어 노발리스까지 14세 유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노발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디스 보틀러의 이 수화승회 문제에 대해서도 2017년 브라질에서 들고 일어난 학부모들이 30만 명인가요? 서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EBS에서 위대한 수업을 중에 제가 이 수화승회와 근친상간까지 옹호하는 주디스 보틀러의 입장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특별히 교육 방송이라면 그냥 제가 공론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글을 썼고 많은 분들이 내주셔서 많이 공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디스 보틀러는 분명히 인터제너레이셔널 섹스, 세대간 섹스의 정당성, 합법성 주장합니다. 제가 넘어가고요. 게이 유민입니다. 중간에 있고 소아성애자로 커밍아웃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근친상간. 근데 소아성애와 근친상간 금기를 떼려고 것은 독일 낭만주의부터 시작됩니다. 토마스 만도 근친상간 금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모티브에서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요즘 디릭 젠슨이라는 2020년이죠. 퀴어 이론은 본질적으로 수화성애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합니다. 네, 형락주의적 좌파의 동성애 수화성애. 네, 그래서 무지개 속의 수화성애 근친상간 다자성애도 포함되어 있지.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소아성애적 아동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우리 보수 교육계도 가져야 됩니다. 이상을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